여러분의 아침이 똑똑해집니다. 열린 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네, 지금 시각이 7시 19분 40초를 향하고 있습니다. 전국 정상화에 기대감을 높였던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대위원장의 첫 회동이 어제 있었죠. 일단 국회 정상화에 대한 공감대는 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은 향후 세월호 협상과 또 국회 본회의에서의 전향적인 입장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의원인 김영환 의원 연결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대위 체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인 만큼 제1야당으로서는 좀 위기감이 크다는 반증이죠? 네. 그렇지만은 우선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무엇인가 어색하고 불편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말 없는 그 다수 의원들 중도운동파가 완전히 배제됐고요. 네. 범친노 강경파 일색으로 비대위가 구성됐습니다. 네. 이게 무슨 아프리카 부족 국가도 아니고 이 계파의 수장들을 앉혀놓고 비대위를 구성해놓고요. 네. 그다음에 계파 정치는 없다 또는 계파 정치를 타파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라고 생각하고 눈 감고 야옹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계파 정치의 어떤 폐해가 무한 반복되고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당의 탕평이라든지 화합이 참 어렵게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네. 어떤 근거로 이렇게 구성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은 당의 위기가 심화되고 분열이 가속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영환 의원께서는 중도 온건파를 대표하시죠? 저희는 뭐 중도 개혁파라고 이렇게 이름을 그렇게 불러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장애 정치 또 이 당내의 어떤 화합 이런 것들 중시하고 또 의원을 확장해야 된다 이런 뜻에서 그렇게 불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비대위원 구성과 어떤 계파 정치 지금 폐해의 무한 반복이다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당내 반발이 없나요? 이거 아마 안으로 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이제 문희상 체제 하에서 문재인 의원이 이제 전면을 부상하는 그런 문문 투톱 체제, 소위 쌍문동 체제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 위상으로 볼 때 그렇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이 두 분들이 당을 책임있게 이끌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거기에다 무슨 둘러리를 세운다든지 이것이 무슨 계파 정치를 뭐 청산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온당하지도 않고 정직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일단 친노 일색, 강경파 일색으로 짜여진 이 비대위가 책임 있게 일을 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희상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계파가 있나요? 역시 이제 지금 비대위를 구성한 것을 보면은 네. 일정한 지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뭐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만은 네.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정당의 개혁이나 정치 개혁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 뭐 문재인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거는 비대위에서 하실 일이 아니고 당대표가 돼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비대위가 너무 오버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짧은 기간에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치를 수 있도록 준비만 해야 되는데 여기서 무슨 계파 수장들이 모여서 계파 정치를 타파하겠다고 하고 뭐 당의 기율을 잡겠다고 하고 이런 식의 생각은 좀 너무 지나친 많이 나간 얘기다 이렇게. 비상대책위원회이긴 하지만은 지금 시급한 것이 어떻게 하면은 좀 세월호 전국을 돌파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월호 전국의 어떤 돌파구는 좀 마련이 돼야 되겠죠? 비대위원장이 나서서. 우선 이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말에 족쇄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첫째로는 세월호 없이는 국회 없다 이거 아니었습니까? 예. 두 번째는 유가족의 동의 없이는 특별법이 없다. 그렇게 말해왔고요. 네. 또 특별법 없이는 민생이법이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족쇄를 걸어놨습니다. 이걸 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핵심이 되고 있는 게 수사권, 기소권 양보 문제인데. 네. 이게 국회, 지금까지의 얘기대로라면 이거 유가족의 동의 없이는 풀릴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타협하고, 여당과는 타협하고, 국회, 유가족들하고는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은 특검 추천권을 강화하는 길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번 박영선 안에서 조금 더 강화된 네. 추천권을 강화하는 문제로 타협하고 설득할 것인지 방법은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일단 야당에서는 조사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져야 한다는 요구를 좀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당이 그런 것이 아니라 어제 문재인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네. 이제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전제를 지금 우리가 철회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만약에 그렇다면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제 장기적으로 갈 걸 대비해야 됩니다. 예. 특별법은 일단 당분간 타결되기는 어려울 거니까요. 네. 그럴 경우에는 국회 문제를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기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특별법 문제에다가 국회를 보이콧하는 지금 현재의 상황, 또 민생 입법을 처리하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 또 단식과 이 원외투쟁을 중시하는 이런 태도를 가져와서는 우리의 족쇄를 우리가 채우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중도 개혁파로서 우리 김영환 의원께서는 일단 조사위원회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좀 하면서 특검 추천위원회 권한을 좀 강화하는 2차 합의안보다 더 강화하는 방안으로 세월호 특별법이 가야 된다 그런 입장이신가요?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밖에는 지금 현재 저게 벽창호처럼 여당과 대통령이 저렇게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네. 절대 양보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이 계속 피로가 누적이 되면서 지금 국회가 지금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안은 그 안인데 네. 만약 그런 안을 우리가 선택했다면 왜 우리가 광화문에 가서 단식을 하고 장애투쟁을 하고 이렇게 벌였는가 하는 문제를 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어제 문재인 의원은 일단 조사위원회 수사권 기소권 문제에 양보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 이렇게 되면은 일단 여당이 안을 받게 되면은 세월호 특별법이 급진전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일단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좀 2차 합의안을 일단 마지노선으로 정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당 입장에서도 좀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검 추천권에 관련해서 예. 야당과 유가족들이 추천하고요. 그다음에 사전 동의를 여당이 하는 방안으로 2명 그 문제를 바꿔서 하는 것. 지난번에 박영선 안에서 바꿔서 하는 거. 그러니까 당초 안은 여당목 2명을 유가족과 야당이 사전 동의를 받아서 여당이 추천한 거였죠? 네, 그렇죠. 그걸 추천을 이제 우리 유가족과 야당이 하고 네. 2명도 그리고 여당이 동의를 사전 구하는 이 방식으로 순서를 바꾸게 되면 진일보한 것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여당목 2명을 일단 유가족과 야당이 추천하고 네네. 그럼 여당이 동의를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그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훨씬 더 우리 쪽에서 볼 때는 진일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당연히 여당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뭐니 하지만은 이건 입법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그런 말씀하는 것은 참고할 수 있지만은 특히 여당이 귀담아 들을 필요는 있겠지만 여야가 합의해서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로 구성된 세월호 유가족들도 이걸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그걸 동의할 수 있겠느냐, 설득할 수 있겠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만약에 그런 것들이 안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5.18 특별법 같은 것들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던 일이죠. 네. 이제 그렇게 된다면 국회를 정상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국회를 정상화해야 된다. 그거를 하지 않고 가다 보니까 계속 여론이 몰리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결과적으로 유가족들도 피로가 누적되고 국민들과 고립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장기적인 또 근본적인 논의를 해야 되는 세월호 특별법과 네. 또 지금 당장 국회가 열려서 이것이 공전되고 있는 이 현실 이거를 양립시켜야 되는데 이거를 같이 묶어놓다 보니까 네. 여론이 야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또 국면을 돌파하지 못하는 잘못된 투쟁 전술이 그동안 한 달 동안 진행돼서 장애 투쟁은 이제 동력도 없고 명분도 없는 그런 일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가 해야 될 일은 무슨 뭐 이런 계파 정치 이런 아주 좀 중장기적인 또 근원적인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네. 원내 대책, 원내로 돌아가야 된다. 즉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건 원내로 돌아가고 국정감사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김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떤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입장이 계속 이렇게 조율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장기전을 준비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투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국회 정상화는 정상화대로 좀 야당이 참여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이잖아요. 네네. 네. 문희상 비대위 기소권을 예. 양보하고 특검 추천권을 강화하는 방법은 예. 처음부터 그 협상 또 설득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걸 계속 반대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오다가 지금 와서 그걸 받아들여서 양보하고 타협하자. 이런 것이 우리가 그 논리의 일관성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죠. 네. 유가족들을 특검 추천권 조정과 관련해서 또 유가족들을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문제가 좀 야당에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문제가 네. 지난번에 그 박영선 1.1차 합의 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은 타협하고 설득할 수 있으면 좀 불안정하긴 하지만 이걸로 세월호 문제를 빨리 정리해야 되는 것이죠. 네. 국민들이 그걸 이제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유가족들의 생각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방법은 만약에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게 해결하기를 원한다면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국회를 빨리 정상화해서 현안과 입법을 논의해야 국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고 야당도 지지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그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국회 정상화 데드라인에 29일로 지금 언급을 했고요. 26일에 지금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죠. 네. 29일이라고 하는 시기가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게 뭐 구차하게 뭐 날짜를 따질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국정감사입니다. 네. 국정감사는 조금 더 늦게 되면은 국정감사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무조건 국정감사를 정상화해야 된다. 그리고 상임위는 조건을 달지 말고 열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지금 특별법과 민생입법은 국민적 공감이 이걸 따로 분리하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원내 지도부와 이 지금 비대위는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는 일을 해가면서 특별법을 해야 됩니다. 네. 그걸 안 하고 지금 계속 한 결과가 지금 오늘날 우리 당이 위기에 처한 결과가 됐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특별법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 정상화에 있다. 국민의 눈에서 볼 때는 국회 정상화를 하고 가야 되는데 네네. 지금 이렇게 특정 계파의 또 이런 레토릭은 많이 날아다닐 수가 있지만은 예. 전국이 변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좋은 얘기는 다 하고 계신데 예. 그거 할 필요가 없이 지금 현재는 탕평하고요. 네. 또 그리고 국회를 정상화하는 국민의 요구에 순응하면서 그럼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유가족들을 설득하고 또 타협하고 하는 노력들을 병행해야 된다. 네. 뭐 하나만 하지 않으면 다 문 닫고 보이콧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올바르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비대위에서 빠졌죠? 네. 네. 그것도 빠졌고 네. 중도 온건파들이 전부 배제됐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한두 명 거기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뭐 큰 영향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진 의원인 김영환 의원을 만나봤습니다.